안녕하세요, 선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시계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제가 다가오는 23년 동아마라톤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까 또 평소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막한데 오늘 이제 그런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코치님 나와주세요.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엘리트 마라톤 선수, 현재는 AR에서 러닝 코치를 맡고 있는 박유진 코치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로, 마라톤 선수로 생활하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로 운동을 시작을 했고, 운동을 쭉 하다가 마라톤 선수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했답니다. 엄청 오래 하셔서 20년이면은 거의 소위 말해서 젊은 청춘이라고 하죠. 네. 젊은 청춘을 달리기로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AR에서 러닝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취미로 러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러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싶은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20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나 바탕 지식이 많은 상태이지만 대부분 일반 러너들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딱 제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뭐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마라톤이라는 게 그냥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예민한 운동이에요. 전체적으로 신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운동이고 조금의 차이라도 생기면은 운동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네. 무작정 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30분 조깅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40분이든 30분이든 천천히 조깅으로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저도 지금 동아마라톤 신청해놓고 그냥 조깅 정도만 하고 있는데 좀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마라톤을 준비할 때 조깅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조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 아예 운동을 안 한 사람도 마라톤 완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예 운동을 안 했다고 하시면 사실 마라톤 완주를 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네.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고 하시면 마라톤 완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처음 마라톤을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록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완주, 아프지 않고 완주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완주를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했을 때. 맞아요. 마라톤이라는 게 사실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회복과 데미지 해소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운동이거든요. 네. 저는 회복에 조금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처음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막막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선 매니저님도 그러시고. 근데 마라톤 훈련은 가장 기본적으로 조깅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깅을 최소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5, 6번 정도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깅을 한 번에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분에서 70분? 초보자들 너무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40분에서 5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뛰어주셔야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한 2주 정도는 조깅을 꾸준히 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좀 지나고 나서는 주 1회는 포인트 훈련을 넣어주는 게 좋고 1회 정도는 긴 거리 훈련을 뛰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깅이 지속적으로 네. 바탕이 된다고 하시면은 네. 주 1회 정도는 짧은 훈련을 네. 진행을 할 건데 거리를 짧게 두고 네. 저희가 회복 기간을 주면서 속도를 조금 올리면서 호흡을 올려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인터벌이라는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네. 초반에 3, 4주 정도는 네. 어필 훈련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빠른 페이스가 아니더라도 네. 오르막을 달리면서 네. 달리는 근력들을 조금 만들어주고 네. 어필 훈련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들을 진행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필 훈련을 이따가 같이 한번 나가서 해보시고 좋습니다. 네, 제가 훈련 시켜드릴게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 인터벌이 됐든 뭐 어필이 됐든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조깅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 훈련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긴 거리 훈련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하고 포인트 훈련의 이제 비율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포인트 훈련만 주구장창 네. 주 2회, 3회를 포인트 훈련만 하다 보면은 거리 채우는 것도 안 될 뿐더러 부상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당 200km 정도의 거리를 채워주는데요. 네. 일반 러너분들은 주당 200km까지는 채우기가 힘드니까 네. 보통은 50km 정도는 채워주시기를 권장드려요. 하지만 50km도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네. 3, 40km 정도는 채워주셔야 네.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뛸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라고 하면 네. 요일을 조금 늘려서 훈련을 해주시면 좋아요. 한 주에 얼마 정도 뛰면은 좋겠다라는 게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분배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포인트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포인트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필 훈련, 변속주 훈련, 지속주 훈련, 인터벌 등 훈련 시간이 많다고 하면은 진짜 많은 운동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초보자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추천해드리자면 어필 훈련이랑 변속주 훈련을 추천드려요. 포인트 훈련을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조깅으로 뛸 수 없는 페이스를 뛰다 보니까 사실 네. 속도가 조금 빠른 페이스로 훈련을 진행을 하죠. 근데 포인트 훈련에도 마찬가지로 조깅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듯이 빠른 속도의 훈련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평소 조깅보다 빠른 페이스 훈련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 훈련하기 전에 조깅으로 몸을 잘 풀어주시고 네네. 포인트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조깅으로 몸을 잘 풀어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워밍업과 쿨다운은 좀 네. 필수다. 운동 전후로 근육을 긴장을 풀어주고 릴렉싱 해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정적 스트레칭만 하기보다는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몸이 제대로 풀린 상태에서 네. 포인트 훈련들을 진행을 해주는 게 네. 부상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작년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운동 끝나고 나서 전후로 스트레칭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실제로 이제 타격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뛰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몸에 쌓이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네.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폼롤러를 거의 달고 살 정도로 마사지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폼롤러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소 생활하면서 네.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부상을 많이 입는 러너들은 네. 사실 운동을 과하게 해서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해야 되는 운동도 많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야 부상 없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것만 해도 아직 다 이해하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자리를 마련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제가 딱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되게 체계적인 운동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게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크루에 가서 같이 러닝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전문가가 있는 클래스에 가서 코칭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진짜 배워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봤는데 사실 이 운동만 가지고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식단 그리고 멘탈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사실 식단 관리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건강하게 먹고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보통은 끼니를 많이 걸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에 손상을 많이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탄수화물과 단백질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합 전에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반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잘 단련시킨다면 완주를 위한 강한 멘탈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마라톤은 준비 없이 절대로 완주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훈련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훈련하러 가실까요? 지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바로 코치님께 몇 가지 훈련들을 배워보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배이죠? 박유진 코치였습니다.